대안학교 운영과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양섭 박사님께서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제목은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과 비전입니다. 아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신효숙 박사님 강의 제목이 북한 이탈 주민 자녀의 교육과 대한교육의 과제. 세 번째로 송신복 박사님이 탈북민 대한학교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이런 제목으로 차례대로 강연을 해 주실 터인데, 시간이 좀 정확하게 잘 안 돼 있는지, 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시 35분인 것 같은데요. 2시 35분부터 한 분이 한 40분, 조금 길으면 한 45분 정도도 좋고요. 그 내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양섭 박사님께서 탈북민 대한교육 운영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와주시죠. 우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제를 제3국 탈북민 자녀,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유동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문자가 왔는데, 이제 문자 메시지를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번 심포지움의 전체 주제인 탈북민 대한교육의 운영과 비전으로 하라는 줄 알고 그렇게 원고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원고는 댁에 가서 읽어보시고 저는 PPT를 주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원래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요즘 탈북민 청소년 교육에서 제일 큰 화두가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두 가지 말씀만 먼저 드리고 PPT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하회마을 맞죠? 안동에 하회, 그지? 하회마을이죠, 그죠? 예, 서해 유성용 박사님, 유성용 선생님 생각도 계시고 한 하회마을에 가서 지은 지 200년, 250년, 최소한 150년 이상 된 그 기와집, 거기는 한옥을 못 고치잖아요. 양옥으로 못 고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우리 기쁨의 학교 학생들 10명을 데리고 우리 인솔교사 2명하고 이제 12명이 같이 잤어요. 근데 이제 집주인이 대구에 사는 분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왔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특별히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오랜만에 제비집 있죠, 제비집. 그죠? 추녀에, 기와집 그 추녀에 제비집에 제비가 짹짹거리고 막 똥을 싸고 하는 그런 어린 시절 고향 우리 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근데 이 주인 아저씨가, 집주인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안동시에 풍산읍이라는 데가 있다. 풍산하니까 풍산금속도 생각나는 거죠. 풍산금속을 세운 일가가 하회 류씨, 지금 류진 회장님, 서울대 영문학과 나온 회장님이 지금 류진 회장님인데, 이 건물 집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동시에 풍산읍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탈북 여성들 100명을 데리고 영업하는 뭐가 있을까요? 티켓다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티켓다방이 수도권이라면 몰라도 경북 안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수요가 있을까? 장사가 될까? 물론 뭐 풍산군 속에 있는 돈 잘 버는 연간 소득이 높은 남자들의 수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선교회 또 간사분에게 물어봤더니 용인에도 있고 전국에 6-7군데 있노라고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남성들은 뭐 폭력, 범죄, 뭐 감옥행 등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고, 또 청소년들 중에서는 또 우울증 현상도 심해지고 자살,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제 유흥업소로 이제 유혹하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읽은 책이 LA 타임스 한국 특파원 바바라 데믹이 쓴 Nothing to Envy,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북한의 그 주민들,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제목이죠.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지상낙원이지, 북한은 지상낙원이니까. 실제로 그 부르는 애들이 살이 별로 안 찌고 빼빼 마른 애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Nothing to Envy, Real Lives in North Korea라는 책을 읽었어요. 페이지는 뭐 한 350페이지 되는데 글씨가 아주 빡빡하게 쓰여져 있고 해서 읽는데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6명의 탈북민의 사례, 6명을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북한의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기자의 상당히 그 예리하고 심도 깊은 시각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탈북민들 수기 중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고, 거기 보면은 이제 6명 중에 1명이 수원에 정착을 했는데, 수원에서 이제 노래방 영업을 하는 거예요.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가라오케라고 하는, 이제 영문 표현에는 가라오케라고 나오던데, 그 영업을 하면서 이제 탈북 여성들 중에 젊은 여성들을 이제 노래방 도우미로 해서 영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주된 고객은 건설 노동자들이에요. 건설 현장에 이제 노동자들인데, 이 기자가 뭐라고 썼느냐,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업을 하는 탈북민 여성이 이제 그 노래방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은 이 여성들이 몸을 파는 일은 거의 안 합니다. 서울의 노래방에 물론 탈북민 여성들도 이제 가는 노래방들도 있고 그런데, 서울의 이 먹물들 출신, 뭐 기자들, 뭐 판검사들, 검사들, 아니면 뭐 회사원들,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은 노래방에 와서 자꾸 여자의 몸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노래방에 오는 건설 노동자들은 그런 경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이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이제 음주 감으로 신나게 즐기다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은 교육 지원의 혜택이 없습니다. 교육 지원의 혜택,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와 정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서 교육 지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북한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국에서 태어났고, 98%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을까요? 중국에서 태어났죠. 드물게는 이제 러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죠. 벌목공이 탈출을 했어요. 벌목공이 탈출을 해가지고 백러시아 계통의 여성과 살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완전히 유로피언이죠. 그래서 강원도에 그 집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서울에 저희 기숙사에 며칠 와 있었는데, 이름이 지드미트리히였어요.
근데 이 중학생인 중학교는 1학년 정도 됐는데 아주 완전히 유로피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국 출신들 중에 이제 드물게는 러시아, 몽골, 미얀마 이런 등등도 있지만 거의 98%는 이제 중국 출신이라고 봐야 되는데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와 정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3국 출신들을 정부가 그 교육비 지원을 하고 싶어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편법,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 하면 통일부사나 남북하나재단, 여기 우리 신용숙 박사님이 남북하나재단의 대외협력부장 또 교육지원부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남북하나재단에서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간 자금을 모금을 하는 거예요.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어 수업이 필요한 대안학교, 우리 남북사랑학교를 비롯한 67개 학교에 900만 원, 1000만 원, 또 많이 좀 된 1500만 원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그 제3국 출신 탈북민자들 그러니까 북한 출신은 100%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잖아요. 그죠? 국공립대학에서는 정부가 100%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사립대학에서는 국가에서 50%, 대학에서 50% 이렇게 등록금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6년 8학기, 4학년 다니면 8학기잖아요. 그죠? 이제 보통은 4년을 다니지만 중간에 이제 휴학을 한다든지 또 북한 출신들은 또 수업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4년 만에 졸업 못하고 6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6년 8학기 안에 졸업하면 등록금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3국 출신은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북하나재단에서 민간 모금 펀드레이징을 해서 국려지책으로 4년 다니는 동안에 언제 받아도 좋으니 한 번은 지원해준다. 200만 원. 대개는 이제 입학할 때 지원해서 났는데 이제 잘 모르면 또 신청을 안 하면 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1학기 때 받아도 좋고 2학기 때 받아도 좋고 2학년 때 받아도 좋고 3학년 때 받아도 좋고 4학년 때 받아도 좋아요. 200만 원은 한 번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물게 스타벅스 후원 장학금 해가지고 우리 대안학교에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 2명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1에서 5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이제 교육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가 이번에 2명 지원해가지고 2명 졸업해서 한 명은 명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 응용학과, 소프트웨어 콘텐츠학과를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컴퓨터학과 계열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전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주대학교는 이제 기독교학교, 명지대학교도 이제 기독교학교인데 이 명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 콘텐츠학과에 들어간 아이가 그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영어도 부족하고 컴퓨터 실력도 부족해요.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멘토를 붙여줘서 너 영어도 더 하고 컴퓨터도 더 하고 수학 공부도 좀 해서 들어가라. 그 컴퓨터가 수학을 모르면 미적분 모르면 따라가기 힘들어. 이렇게 했는데도 얘가 아르바이트부터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왜냐하면 등록금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제3국 출신이니까. 물론 이제 엄마도 있고 다행히 또 친아빠도 같이 와서 사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이제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서 제 고등학교 후배가 이제 세무법인의 세무사로 있어서 졸업할 때까지 월 50만 원 지원을 연결시켜줬고 이 소프트웨어 콘텐츠학과 컴퓨터학과를 들어간다는 친구가 노트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 고등학교 후배 세무사가 또 LG 노트북 90만 원대 노트북하고 정품으로 된 윈도우와 정품으로 된 오피스, MS 오피스를
해가지고 이제 약 120만 원 정도로 노트북을 장만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왜 풍산읍에 있는 티켓다방 얘기로도 시작을 했냐면,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의 어머니가 북한 출신이잖아요. 어머니들이 대부분 한국에 와 있고, 친아버지,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의 친아버지는 거의 안 오고 중국에 남아있단 말이죠. 거의 뭐 20명 중에 1명 정도나 친아빠가 들어왔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은 집에 가면 새아빠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의 남자친구가 같이 동거를 하거나 가끔씩 이렇게 드나들거나 이제 그런 가정 환경에 이제 살고 있죠. 그런데 교육비 지원이 안 된다. 교육비 지원이 안 되고 또 수업 따라가기도 또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학원비를 위해서 내가 노래방에 간다. 노래방 도우미로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를 해서 니네들 학원 보낸다. 이렇게 하듯이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의 북한 출신 어머니들이 교육비 지원이 없는 가운데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졸업을 시키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 버는 방법이 유흥업소에 가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이 빌미가 돼서 탈북민 어머니가 유흥업소로 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국가 사회적 노력이 장학재단의 설립이라든지 민간 차원의 모금을 통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의 정체성 문제인데, 이제 어떤 대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특강을 하면서 막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 제3국 출신 애들한테 절대 중국말 못 쓰게 합니다. 중국말 쓰면 막 혼내고 막 스티커 붙여서 막 벌점 매기고 이런다고 이제 한국어를 막 빨리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 인구 절벽 시대에 이 얘네들을 한국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그 얘기가 한편으로 옳지만 저는 이제 좀 전문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 정체성은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중국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억압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억압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에는 중국어를 잘해야 한국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합니다. 이 언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물론 어순이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한국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하지, 한국어를 잘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잘하며 중국어를 잘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어를 잘하겠습니까? 이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은 대개 사춘기 연령의 한국으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어머니가 먼저 왔습니다. 왜 왔죠? 무엇을 피해서 왔을까요? 예, 국적이 없어서 북송되는 걸 피해서 도망쳐 온 거예요. 도망쳐 와서 이제 시집에 연락을 해서 한국에 왔다고 연락하고, 그 다음에 또 돈 벌어서 1년, 2년, 3년 지나서 정착하면 이제 자녀를 보내라, 내 딸 보내라, 내 아들 보내라고 시집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보내주죠. 내가 너를 1,000만 원 주고 사왔는데 네가 한국으로 도망갔잖아. 그러고서 네가 도망가고 어떻게 애까지 보내라고 하느냐. 이러다가 이제 애가 사춘기가 돼요. 그럼 사춘기가 되면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도 안 듣고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야 네가 데려와. 이어서 이제 15세 전후를, 물론 그보다 어린 애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15세 이후에 이제 집중적으로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중국말을 잘하죠. 중국말을 잘하지만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해와 표현으로 나눠지거든요. 이해는 듣기와 읽기가 이해고, 말하기와 쓰기가 표현인데, 얘네들의 중국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면에서 듣고 읽고 뭐 말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지 사실은 고급 중국어를 구사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되게 중학교 중퇴하다가 온 애들인데 그 아이들의 중국어 실력이 학문을 대학에 들어가서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또 회사에 취업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중국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 대안학교에서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제3국 출신 자녀들의 중국어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중동포 어머니들, 학부모들이 학교에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중국어를, 고급 중국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 중국어를 발전시켜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회사 혹은 또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회사 이런 회사에 취직해서 돈 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정체성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한국이 이제 인구전력 시대에서 외국인과 이주민이 안 들어오면 조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뭐 동화주의, 뭐 상호문화 이해주의, 뭐 저도 지금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쉽게 그 미국에서 말하는 것은 용광로 모델과 샐러드 모델과 뭐 무지개 모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이제 용광로 모델, 멜팅팝.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제철소에서 용광로에서 녹이듯이 그냥 녹여가지고 한국인으로 만들어버려라. 머리 뇌에서부터 그냥 발끝까지 다 한국인을 만들어버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 볼, 샐러드 접시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어울려서 샐러드의 그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런 샐러드 모델의 샐러드 볼의 이민사회로 갈 것이냐, 멜팅팟의 용광로 모델로 이주민 사회, 이민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급진적으로 나와서 레인보우 모델, 자기 모국의 정체성을 뭐 1000%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 색깔이 아름답잖아요. 그런 모델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3국 출신들을 동화주의로 정체성을 강요하지 말고 샐러드 볼이 좋을지, 그러니까 샐러드 접시가 좋을지 아니면 무지개가 좋을지 모르지만 정체성을 살려주면서 본인 스스로가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 한국인 정체성이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체성, 한국인 정체성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중국인인데 왜 내가 한국 군대를 가야지? 내가 군대를 간다면 차라리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해방군에 들어가지? 이제 이렇게 전혀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혹은 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 교육비 지원의 문제, 두 번째 정체성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탈북민 대한교육의 운영과 비전, 제가 이 심포지움 전체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이고요. 두 번째 탈북민 대한교육의 변화, 세 번째는 현황, 네 번째는 교회 중심 학교냐 교사 중심 학교냐, 그 다음에 이제 탈북민 대한학교의 비전. 서론에서 제가 이제 탈북 청소년 교육에 어떻게 뛰어들게 됐느냐 하면, 이제 제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2005년, 2006년 2년 동안 빡세게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자훈련 2년 차에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예배 안내구에 있다가 그때 마침 탈북민 예배 공동체가 생겼어요. 북한사랑 선교회라고. 그래서 나는 북한사랑 선교회에 가서 섬기겠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부터 교회에서 탈북민들을 만나서 친구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탈북민들을 만나게 됐고요. 이제 18년 정도가 됐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2004년에 조선일보에서 탐사보도,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팅, 그 심층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버린 탈북 청소년들이라는 보도가 2004년도에 이미 나왔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조선일보인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네가 이들을 좀 도우면 어떻겠니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탈북 청소년들의
관심을 가졌고요. 그 여기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보면은 첫 번째가 뭐죠? 왕따. 왕따가 나가고 있고, 두 번째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세 번째는 가출을 하고, 네 번째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여기 보면 이제 컴퓨터 게임방에 PC방에 가 있는 애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기사의 시작이 얘는 이제 하루 종일 PC방에서 낙과하면 거꾸로 산다는 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읽고 제가 이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초동 사랑의교회 북한사랑성교회에 이제 탈북민 할머니 탈북 여성 한 사람을 놓고 이제 평신도 9명이 기도를 하면서 북한사랑성교회가 생겼고,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합류했고, 그해 가을에 김포에 있는 애기봉, 북한이 보이는 애기봉 있잖아요. 애기봉에 이제 방문을 나들이를 갔어요. 추석맞이 나들이를 갔는데, 여기 이제 탈북 청소년들이고 맨 오른쪽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 지금 32살 아들이고요. 그렇게 이제 탈북민들하고 이때부터 모이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만난 첫 탈북민이 김영순입니다. 김영순 할머니. 요덕수용소 출신이에요. 오른쪽에 글씨가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쓴 탈북민 수기가 나는 성혜림의 친구였다. 성혜림이 누굴까요? 김정일의 첫 여자. 아버지 김일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혜림이라고 월북 작가, 농민 소설로 유명한 이기영 씨의 아들, 며느리고 이제 배우였죠, 배우를 딸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던 이기영 소설가의 며느리를 김정일이가 약탈혼을 한 거죠. 약탈혼을 해서 이제 그래서 이 성혜림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고, 성혜림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요덕수용소로 온 가족이 보내져서 10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풀려나서 탈출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전 세계 약 12개국을 다니면서 북한 인권 운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북한사랑 성교회가 생긴 계기가 되었고, 제가 만난 첫 탈북민입니다. 제가 이제 탈북민 수기를 한 10권, 12권 정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좀 감명 깊게 읽은 것이 가장 최근에 읽은 것은 이제 Nothing to Envy. 이거는 이제 탈북민 수기는 아니죠. LA 타임스 기자가 쓴 영어로 쓴 6명의 탈북민 사례를 쓴 아주 가장 정확하고 심도 있는 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게 In Order to Live,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되었으면 라고 하는 박연미죠. 27살 때 섰고 지금은 한 40세가 넘었을 텐데, 캐나다 남성과 결혼해서 사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 강의도 하고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만 부 이상 팔렸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읽은 게 이현서 나의 7번째 이름. 이현서 나의 7번째 이름은 제가 이제 몰랐는데, 최근에 상영된 영화 있죠. 탈북민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천안에서 활동하는 김바울 목사, 김성훈 목사. 김성훈 목사하고 미국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합작해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현서가 영어로 내레이션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현서 책을 사서 읽어봤고, 이현서의 책은 탈북 과정에서의 그 위험과 정말 끔찍한 그 막 과정, 윤곽을 당하기 직전 상황까지 갔는데 다행히 윤곽 당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중국에서 쿤밍에서 산을 넘어가지고 라오스 막 이렇게 태국에서 오는데 거기서 막 돈이 없고 또 막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막 리얼한 스토리가 담겨 있고, In Order to Live 이거는 반드시 좀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데, 세 가지 관점, 3 perspective가 있어요. 북한에서의 삶,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삶, 한국에서의 삶. 뭐 이제 북한에서의 삶 같으면 뭐 이렇게 연애한 이야기, 소녀 시절에 데이트한 이야기, 오래 데이트 못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아버지가 평양 구경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평양을 갔어요. 그래갖고 평양에 가면 꼭 어디를 가는가요? 어디를 반드시 가야 됩니까? 김일성 동상 70m 되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어떤 그 미국 기자가 옆에 북한 출신 가이드가 있는데, 감시원이 있는데, 이걸 카메라에 담으려니까 도저히 안 당겨가지고 벌렁 들어 누워가지고 그걸 카메라에 담았더니 이 옆에 있던 보안원이 동무 얼른 일어나시오. 동무 내가 고발하면 수용소 간다고. 감히 수령님 동상 앞에 벌렁 들어 누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 데인데, 이 연미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중국으로 밀수를 했는데 쇠붙이, 철, 구리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막 몰래 뜯어내가지고 막 팔아먹고, 그 다음에 막 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전선줄을 막 잘라갖고 팔아먹다가 공개처형도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연미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을 데리고 저 평양에 가서 평양 구경을 시켜줬죠. 그런데 연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연미야, 우리 말이야, 저 수령님 신발 한 짝만 벗겨내면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연미가 갔어요. 아니, 이 아바이가 미쳤나? 수용소 가려고 작정을 했나? 그래서 제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만상철계 동상 철거할 걱정을 하지 마라. 가만 놔둬도 다 뜯어간다. 지금 우리 할머니들 동네에서 박스 주워 가잖아요. 박스 주워 가면 1kg에 25원이에요. 근데 제일 비싼 재활용품이 구리입니다. 구리. 그러니까 통일만 되면 동상은 그냥 수시간 내에 다 없어질 겁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북한 얘기가 나오고, 중국에 이제 엄마랑 같이 강을 건너갔는데 엄마가 먼저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 여자도 인신매매 범죄를 팔아먹는 거죠. 돈이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먼저 팔려갔고 13살이에요. 연미가. 13살인데 브로커 중에서 좀 중간 두목중 되는 브로커의 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이제 이 남자가 연미의 몸을 덮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13살짜리 연미가 이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싫다고. 근데 이제 드디어 몸을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냐면은, 나와 엄마가 북한을 탈출하기 전에 언니가 먼저 탈출했어요. 근데 언니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활용하면 어쩌면 우리 언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몸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그 남자를 도와서 북한 여자들을 이제 막 데리고 오고 팔아먹는 일을 열심히 하는 생활, 중국에서의 생활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탈출해가지고 뭐 다른으로 뭐 어찌고 해갖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천안에 정착해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천안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대안학교 이름이 뭐죠? 드림학교를 갔어요. 드림학교에 갔는데 한 달 다녀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럼 뭐 그래 재미가 없었는지 못 따라갔는지 하여튼 재미가 없어갖고 때려치우고 아산이 집이었거든요. 아산이 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산에서 동네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딱 치는 대로 읽는 거예요. 딱 치는 대로. 수백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미가 얼마나 똑똑해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수도권에 하늘꿈 학교에 들어갑니다. 하늘꿈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동국대 경찰 행정학과에 들어가서 나는 경찰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가 북한 인권 운동에 뛰어들면서
경찰이 되는 꿈은 졌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캐나다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된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제 미국 기자가 영어로 먼저 출간을 했고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아마존에서 이제 영어로 된 책이 많이 팔렸죠. 그래서 이 책을 꼭 보내드리고 Nothing to Envy는 번역이 안 됐는데 번역이 됐으면 좋겠고 저 책도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저보고 왜 탈북 청소년 사역을 하느냐, 당신이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이냐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학생운동보다는 오히려 내가 대학원에서 좀 엉터리 박사긴 하지만 박사학위, 정책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탈북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은 국제 정치 문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북한 인권 문제도 국제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정치학을 하면서 이제 제가 탈북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더 깊이 있게 됐고요. 다행히 또 제가 이제 학교에서 데모를 하다가 무기장학을 받고 강제징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직 이수를 해서 교사 자격증을 따놨는데 그게 이제 탈북 청소년 교육을 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되고 있죠.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열방생교회라고 하는 탈북자 교회로 옮겨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고, 2010년도에 또 해플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제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 알듯이 탈북 청소년 교육은 4단계에 걸쳐서 변화해왔고 지난번 세미나 때도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출신을 가르쳤고 두 번째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이 일반 학교에서 탈북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 중에서 50%를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를 가르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거죠.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탈북민들이 1000명 수준으로 이제 입국자 수가 떨어지더니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두 자리 숫자, 뭐 60몇 명, 60몇 명. 그래서 작년에 190몇 명. 지금 그렇게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낳은 아이, 탈북민 2세, 3세를 가르치자. 그래서 이제 안성에 있는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교육부의 허가를 얻어서 최초로 탈북민 자녀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받아서 가르치고 요즘은 이제 여명학교도 받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북한 출신, 제3국 출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2세, 3세 합쳐서 북한 배경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이 변화해왔고, 지금은 또 이제 통합 교육이 중요하다. 탈북민의 정착 지원도 중요하지만 탈북민의 사회 통합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탈북민만 따로 가르치기보다는 남한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중동포라든지 다른 이주 배경 청소년들과 같이 가르치는 통합교육이 좋겠다 해서 지금 이제 4단계에 걸쳐서 변화를 해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2015년에 뭡니까? 핑크색이 노란색을 앞도했죠. 핑크색이 북한 출신일까요? 제3국 출신일까요? 삼국 출신이 2015년부터 50%를 넘어서기 시작해서 2022년에 이르면 이제 69%, 10명 중에 7명이 이제 제3국 출신이 되고, 뭡니까? 초등학생 중에는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제3국 출신이 있죠. 그래서 초중고 다 합치고 각종 학교 합쳐서 2061명 중에서 1426명이 제3국 출신이다. 그리고 미국 자료에 의하면 이런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이 중국에 2만 명 내지 3만 명이 있을 것이다 로 추정이 되고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 제3국 출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제 4가지 사중고를 말할 수 있는데 이 4가지 어려움은 또
또한 네 가지 잠재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체성의 혼란인데, 어머니는 북한 출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중국, 그 다음에 또 엄마가 또 오라고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바로 한국 국적을 줘가지고 살고 있는 곳은 한국. 그래서 이 삼중 정체성의 이제 혼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해체. 아까도 말했듯이 집에 가면 새 아빠 아니면은 엄마의 남자친구가 있는. 그리고 이제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대학교에 온 아이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상욱 출신 얘기들을 들어보면 100이면 100 다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잘못하니까. 네, 다 따돌림을 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사춘기 연령에 한국으로 오면 언어 습득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 이하 연령에서 일찍 오면 언어 습득이 쉽지만 사춘기 연령 이후에 오기 때문에 한국어 배우기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뒤집어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어머니의 북한 문화, 태어나서 자란 중국의 문화, 그리고 지금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국의 문화, 세 개의 문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 두 개의 체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둘 다 구사할 수 있어요. 이런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재선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을 잘 품고 잘 돌보고 이 사람들을 이제 인재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런 겁니다. 어머니들이, 그 다음에 새아빠들이, 야, 공부하면 뭐하냐? 밥 먹여주냐? 공부가 밥 먹여주냐? 지금 네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한국말도 못하는 게 무슨 공부야?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1년 프로그램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6개월만 되면 그냥 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취직시키고 그냥 막 공사장에 내보내고 이런 경우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고 뜻이 있고 교육열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인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기능,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클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도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중도에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 또 군대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인천시에서 집에 편지가 와요. 공문이 오는데 이러이러한 회사에 가서 20개월만 일하면 돈도 벌고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돈도 벌고 군도 안 가도 돼. 군대 면제돼. 군복무가 완료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한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김포에 있는 파이프 만드는 회사로 막 가버려요. 한 놈이 가면 또 막 2명, 3명 막 끌고 또 막 가버려요. 근데 얘는 인정받은 학력은 초등학교 학력도 없어요. 중국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중학교를 졸업했는지 모르겠는데 학력 인정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검정고시도 안 받고, 한국어도 한 6개월 정도 배웠는데 군대 문제 해결한다고 일반 회사에 가서 군복무 마치고 과일 한 상자 들고 인사오기를 왔는데 안타깝죠. 공부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관심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가족의 해체가 어느 정도 심하냐? 우리 이제 학교에 있던 현승이라는 친구가 2019년 12월 4일 미국 AP통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 연애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어머니와 아버지 같이 함께 살지도 못하고 많은 것을 걱정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나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 가족의 해체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서 태어나야만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되려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야 돼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야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받고 다문화 가족 전형, 대학 입시 전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새아빠가 한국 남자면 다문화 가족이 안 되죠. 새아빠가 제중동포거나 한족이거나 그러면 이제 다문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입 전형에 있어서, 그러니까 북한 출신들은 정원 외로 들어가니까 자기 실력보다 좋은 대학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따라갈 능력이 없어서 중도 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3국 출신들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들어가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따기고, 서울에 있는 명지 전문대 정도 되는 좋은 전문대 가기도 쉽지 않다. 검정고시 성적이 94점 정도 된 아주 똑똑한 믿음도 좋은 자네가 명지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중국어를 잘하잖아요. 제3국 출신이니까. 지원했는데 4년제 대학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명지 전문대학교 중국 비즈니스학과 또 지원했는데 또 떨어지고 대기번호에 있다가 막판에 불러가지고 입학해서 지금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에 있어서도 아주 4년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들어가기 어렵고 등록금 혜택 없고 남자들은 한국말 못하고 또 정체성도 중국인인데 한국 군대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런던에서 파리에서 브뤼셀에서 IS 등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가담한 청년들을 봤더니 중도 입국한 이슬람 주민 자녀들이 많더라.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사춘기 이후에 연령에 유럽으로 온 애들이 그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IS 같은데 포섭이 돼가지고 그런 폭동을 일으키는데 가담이 되더라. 그래서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 품고 키우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범죄자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걸려들고 있는 것이 보이스피싱 전달체. 이제 중국 앱에 이제 아르바이트 앱에 들어가요. 그러면 몇 날 몇 시에 어느 노래방에 가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갖고 이러한 물건을 받아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전달해주면 1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아싸 이거 30분 만에 10만 원이네. 10만 원 벌려면 식당에 가서 8시간 일해야 10만 원인데 그래갖고 이제 노래방에 딱 갔더니 진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종이 가방 하나 전달해주고 10만 원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어플에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더니 또 그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싸 또 룰루랄라 이제 갔죠. 갔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서 딱 붙잡혀가지고 이제 법무부 소년 심사 분류원 이런 데 가면 이제 한 달, 소년원 가면 6달.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과 재중동포 자녀들이 가장 많이 걸려들고 있는 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성매매 쪽인데 이 채팅, 중국어 채팅 앱에 우리 15살 학생, 여학생한테 남자가 막 친절을 막 표하는 게 너 똑똑하게 생겼다, 잘생겼다, 너 착하겠다, 공부도 잘하겠다, 이러면서 선물 공세를 하고 막 찾아와가지고 선물 주고 막 돈을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한번 그냥 얘를 어떻게 데리고 재미를 보겠다는 게 아니고 성매매로 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 재중동포 자녀들을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 청소년 교육에서 예배, 큐티, 성경 과목 수업,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심화 교육,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 다음에 수학여행 갈 때도 이제 중국어 통역자를 데리고 가고 이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많이 남았습니까? 시간 너무 많이 지났죠? 예, 시간이.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예. 자, 그래서 하여튼 통합이 중요합니다. 통합이 이제는 단순한 정착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탈북 청소년, 탈북민 자녀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통합이 되도록, 한국 사람과 하나가 되도록, 남한 청년, 청소년들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통합이 중요하다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의 인식, 남한 출신 청소년들, 대학생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현재 탈북 청소년 학교는 11개가 있는데, 특성화 학교가 1개, 인가형 학교가 여명, 하늘꿈, 드림, 장대현 4개, 미인가가 남북사랑, 다음, 반석, 우리들, 한꿈, 해솔직업사관 이렇게 11개 있습니다. 이게 안성에 있는 한결의 중고등학교 원불교 학교이고, 현재 약 135명 정도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8개가 있고 지방에 3개가 있는데, 지방에는 춘천의 해솔직업사관, 천안의 드림, 부산의 장대현,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제가 잘못 적었나요? 맞죠. 하늘꿈학교는 성남, 한겨레는 안성, 한꿈은 의정부에 있죠. 자,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여명학교가 강서구 영강초등학교 폐교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교육청에서 폐교 빌려주는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체육관은 못 쓰게 한대요. 그런 정도로 지금 여명은 거기 들어가 있고, 하늘꿈은 이제 성남의 선한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 사택을 학교로 지었죠. 그래서 교회 바로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드림학교인데 천안에 있는 그 천안의 한적한 그 곳에 있는 고려 신학대학원 안에 드림학교 캠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장대현 학교가 또 독립적인 근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개 학교가 인가받은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별로 보면은 이제 원불교가 하나, 기독교가 10개라고 볼 수 있는데, 해솔직업사관학교는 교감이 목사고, 기숙사 사감이 선교사님이셨는데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해솔직업사관학교는 이제 기독교 정체성이 제일 희박한 학교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남북사랑학교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다음학교, 양재동에 있는 다음학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교회 부설 반석학교. 사랑의 교회 부설 반석학교가 시설은 제일 단출합니다. 한 40평, 50평, 45평 정도의 한 개 층만 쓰고 있어요. 우리 남북사랑보다도 면적이 좁습니다. 자, 이제 같은 기독교 학교라고 교회 부설 학교가 있죠. 교회 부설 학교 3개. 예장학동의 열방생교회, 탈북민교회가 세운 남북사랑학교, 예장학동의 사랑의 교회가 세운 반석학교, 고신교단의 장대현교회가 운영하는 장대현학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교회에는 속해 있지 않고 교단의 간섭도 안 받아요. 그러나 교단 학교로 인정받고 있는 고신교단의 드림학교, 감리교단의 하늘꿈학교. 그 다음에 이제 4개 학교는 초교파, 다음 여명, 우리들, 한꿈학교는 초교파 학교입니다. 기독교 색채가 가장 희박한 학교는 해솔직업사관학교고요. 이게 이제 우리들 학교인데 시설이 좀 열악하죠. 그 다음에 한꿈학교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등록이 안 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등록을 받아줬고요. 해솔직업사관학교는 이제 춘천에 독립 건물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여명학교 졸업생이 421명인데 창업 21, 정규직 152, 비정규직 56, 취업준비 39, 대학에 115명이 재학, 4년제에 84명이 재학, 전문대에 31명이 재학, 대학원에 2명이 재학, 군복무와 재수 등 29명, 이런 식으로 졸업생 현황이 나와 있고요. 여명학교 졸업생들이 어느 학과 어느 전공에 제일 많이 갔냐고 봤더니 중어중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43명. 그 다음에 간호학과 35명, 경영경제, 광고, 홍보, 부동산을 합쳐서 31명, 사회복지 22, 관광호텔과 뷰티아트가 각각 18명. 이제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2개 학과는 간호학과, 그 다음에 이제 교육대학교. 교육대학교는
서울교대와 경인교대만 탈북민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명씩, 예전에는 5명씩도 뽑아줬는데 지금은 3명씩으로 줄어들어서 이 간호학과와 교육대학교를 가는 아이들 또 졸업한 아이들이 아주 착실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북산업학교에서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번에 취업한 은진이 31세, 그 다음에 경인교대를 졸업한 김선화 28세,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탈북 청소년의 중도 포기율은 이대 학부가 어떤 학회지를 인용해서 썼는데 4년제 대학에서는 남한 출신보다 75.3%가 높았고 전문대에서는 74.6%가 높았다. 그래서 대략 2배 정도 높다. 남한 학생 1명이 중도 포기하면 북한 출신이나 제3국 출신은 2명이 포기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뭐냐?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중도 포기했다가 제일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도 포기가 많아지니까 각 대학들이 이제는 많이 안 뽑겠다. 그리고 뽑는데 좀 걸르는 장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마다 탈북 대학생들을 돕는 남한 대학생들의 동아리, 그리고 또 남북한 대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도 도와주고 같이 교류도 하는 그런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이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북자를 가장 많이 뽑는 대학 어느 대학일까요? 매년 바뀌는데 국민대학이 작년에 제일 많았죠. 12명. 그 다음에 외대가 7명, 외대가 7명, 홍익대 7명, 숭실대 7명, 동국대 6명, 이대 5명, 이런 식으로. 국민대가 민족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뽑고 있습니다. 명지전문대 인터넷 응용보안공학과는 3년 과정이었는데 6학기 만에 졸업 못하고 7학기 만에 졸업한 이유비 학생이 지금 코딩 회사에 취직이 되어 있는데, 저 학생이 수학도 잘 못하고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나이도 30이 넘어서 전문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왜냐하면 동영상은 10번 듣고 20번 들어도 되니까. 수업은 휙 지나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비대면 수업은 10번 이해할 때까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나를 졸업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학교의 어려움은 재정 문제, 학생 충원의 어려움, 제3국 출신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자, 재정난은 인가받은 학교와 인가받지 못한 학교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합니다. 여명학교는 올해 수입 예산이 25억 원, 통일부에서 8억, 교육부에서 17억. 근데 정원 100명은 채우지 못하고 약 85명 정도, 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학교는 인가받은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올해 부산교육청으로부터 5억 7천만 원, 작년에는 중앙정보 교육부와 부산교육청 합쳐서 7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정원이 20명밖에 안 되는 미니학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여명학교 조명숙 교장이 막 발벗고 뛰고 해가지고 지방재정교부분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그동안에 각종 학교, 인가대학교는 학력만 인가해주고 돈을 지원 안 해줬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지원만 받다가 교육부 지원은 같이 받으니까 코빼기를 받아서 이제 굉장히 여유로워졌죠. 그에 비해서 미인가 학교는 남북산업학교가 올해 받는 정부 지원금은 2억 8천만 원. 남북하나재단에서 하나도 안 깎이고 신청한 1억 4천 다 받았고 교육청에서 약 1억 5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정부 지원금이 3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공무원사업과 후원금을 유치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느라고 본연의 교육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 학교보다 미인가 학교를 선호하는 탈북민 학부모들이 많다. 왜? 한국어 집중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미인가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우리는 17시간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인가 학교에서는 시간표가 교육부 시간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방과 후에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가 학교에서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다녀야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미인가 학교에서는 자기가 노력만 하면 2년 안에도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인가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한국어 1대1 수업을 하고 있고 남북산학교에서는 연세 한국어 최근에 교재가 개편된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학생 충원의 어려움. 가장 최근에 4월 2일, 3일에 하나둘 학교에서 대학학교에서 와서 자기가 학교 홍보를 해라. 근데 지금 대상은 5명이다, 5명. 다 북한 출신이다. 다 북한 출신인데 20살짜리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26살에서 31살짜리가 4명 있다. 근데 이 5명을 데려가기 위해서 11개 학교가 가서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모든 대안학교에서 제3국 출신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출신 학생은 고령화, 30세 이후 만학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둘 학교가 2009년도에 리모델링 후에 재개교 기념식을 할 때 이 빨간 옷 입은 애들이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이죠. 제3국 출신 교육 문제는 제3국 출신은 진학보다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직업기술 교육이 필요하고 제3국 출신 교육 문제는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남북산학교에서는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교사 연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중심 학교와 교사 중심 학교가 있는데 학교의 정체성 문제 외에는 교회와 법인이 학교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교육은 자율성과 전문성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탈북민 대한교육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통일세대를 육성하며 통일선교사와 열방선교사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탈북민의 기독교 수용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습니다. 긍정론은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일부 유사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고갈되고 상하고 낮아진 마음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면 내면에 핵심 없는 믿음의 모방만 한다. 제3국 중국에서 선교사님 밑에서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한국에 오면 버리고 돈 버는 대로 나간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타라소에서부터 배웠던 반기독교 교육의 지독한 그 반기독교 교육의 영향, 그로 인하여 내재된 생각의 틀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벤토레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탈북민들이 김일성 우상화의 거짓됨을 알았을 때 다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 사람과 미국 사람 중에서 누가 탈북민 북한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답이 나와있죠.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예스 노가 분명해요. 북한 사람도 예스 노가 분명합니다. 미국 사람도 예스 노가 분명해요. 근데 남한 사람들은 애매모호해요. 자,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이건 이제 평양에 보리시설에서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 때깔이 곱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돕는 일이 통일의 시작입니다. 질문 안 받아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